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여성가족재단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의 라이프 디자인 특별 공개방송 실황을 녹음 방송해드립니다. CT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구 일가정 양립지원센터가 함께하는 2021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와 함께하는 라이프 디자인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워라벨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우리 코로나19 사정상 많이 모시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CT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 특별 방송으로 대구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와 함께하는 2021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와 함께하는 라이프 디자인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9월 1일부터 한 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하는 평등, 더 나은 일상이라는 슬로건으로 6번째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인 오늘은 1과 3,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욕심 많은 네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워라벨을 통해서 나만의 성공 라이프를 지킬 수 있는지 꿀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쫑긋 그리고 마음은 활짝 여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퀴즈도 드리고 토크 또 소감을 말씀하실 기회도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선물도 드리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토크쇼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답답하거나 웅얼거릴 수가 있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워라벨을 통한 나만의 성공 라이프 꿀팁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의 토크 콘서트 패널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분의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행복한 삶은 워라벨에서 찾는다. 자타공인 워라벨 전문가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구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의 엄기복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젊어 보이시려고 후드 입고 오셨네요. 예, 오늘 컨셉이 네. 청년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좀 젊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좀 기대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어렵지 않아요. 대구 최초 주 4일 근무제 시행으로 꿈의 직장을 만들고 계신 주식회사 YH 데이터베이스 최대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토크쇼기 때문에 대표님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마이크를 드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은 필요치 않다.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 나에게 배워라. 노무뉴의 권민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 분 남았죠. MZ세대를 대표하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탁월한 디자인 능력만큼이나 자신의 워라벨까지 디자인하고 있는 11마리 낭만 고양이의 김진희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희 매니저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셨는데요. 오늘 일 잘하는 사람들, 이른바 저희가 무대도 적어놨죠. 일 잘러 네 분을 모시고 내가 꿈꾸고 또 원하는 나만의 워라벨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 마무리할 때 오늘
중간에 하는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소감 같은 거 여러분께 좀 여쭤볼 텐데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니까 얘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드린다는 것도 네,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선물을 또 고급 비누 세트 선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퀴즈를 드리고 또 선물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와 함께하는 라이프 디자인 토크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지금 여기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혹시 중간 자리에는 누가 못 앉게 하셨어요? 꼭 이렇게 관객분들 모아 놓으면 중간 자리만 꼭 이렇게 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몸풀기로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나는 신조어를 좀 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신조어 난 좀 잘한다. 아무도 없으신데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용어 무슨 뜻인지 아시면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선물 바로 증정해 드릴게요.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지만 나는 정확하게 뭔지도 모른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자타공인 워라벨 전문가 우리 엄기복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워라벨이 네.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네. 전혀 못 맞추셔가지고 네. 워라벨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라벨 네네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물 하나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드디어 선물이 나갔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 생활 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해도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사는 게 워라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거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자타공인 워라벨 전문가께서는 워라벨 네. 지금 잘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평가는 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만족하는 수준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일 잘하는 사람들, 일잘러들 모임인데 아까 그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퇴근 안 하고 야근하고 일찍 출근해서 일에 중독된 사람들을 우리가 일잘러라고 불렀다면 요즘은 일잘러의 의미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렇죠? 네, 전에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시간, 자유를 희생해가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많이 올리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본인을 위해서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도 보상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늘 앉아 계신 청중분들 중에 나는 좀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없으시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금 다들 짓고 계신데요. 손이 무거우신가 봐요. 그러신가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네 분의 패널분들을 모셨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일잘러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계시길래 워라밸을 대표하는 분들이 되셨을지 이야기를 한 분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최초로 주 4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꿈의 직장을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대룡 대표님 먼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워라밸과 주 4일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최대롱입니다. 그 YH 데이터베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초로 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예, 그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그것 때문에 전공도 그걸 하고 열심히 되게 노력을 해서 이제 뭐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서울의 어떤 IT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 너무 좀 일상적이었고 또 밤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다음날 출근 시간은 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감도 들고 또 뭐 심신이 좀 피폐해져서 다시 일을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 받았던 그런 좀 불합리함과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옛날 생각으로 주 4일제 같은 그 복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대표님의 살아있는 경험이 주 4일제 회사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 5일 일하는 사람보다 주 4일 일하는 사람이 좀 돈을 적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제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할 때 이제 어떻게 일을 했냐면 사실 업무량이란 게 이제 어떤 공장에서 뭔가 딱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면 이런 창의성이 필요한 일에는 사실 일의 줄임과 느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어떤 일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2주 할 일도 3일 안에 끝낼 수 있고 3일 할 일을 일주일 늘려서 보고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4.5일제를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하고 올해 5월에 이제 주 4일제로 이제 전격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주 4일제를 하면 어떤 날 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무슨 요일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수요일 맞아요.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일하면 수요일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일하면 토요일 쉬고 이래서 수요일이 굉장히 이상적인 날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표님의 회사는 언제 쉬나요? 그 팀하고 부서마다 다 그 팀원들하고 조율했었습니다. 월요일 쓰시는 분도 있고 수요일 쓰시는 분도 있고 금요일 쓰거나 아니면 반틈 나눠서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쓰는 거. 그렇게 내가 쓸수 쓰고 있어요. 싶은 요일에 쓸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직원들의 워라밸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지켜지고 계신데 정작 사장님 본인의 워라밸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까 분명히 생각했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뒤에 한번 얘기할 건데 남 눈치 안 보고 좀 살려고 그래요. 뭐 남들 이목 때문에 뭐 좋은 차를 사야 된다든지 뭐 삐까뻔쩍한 남 눈에만 자꾸 맞춰서 살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5학년 중1짜리 남자 두 애를 키우는데 네. 거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뭐 부모로서 그냥 내 하나의 개인으로서 좀 내 인생을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워라밸뿐만 아니라 본인의 워라밸도 스스로 만족하실 정도로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는데 이따 또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복장부터 약간 트렌디하신 우리 노모뉴의 권민주 대표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이 노모뉴인데요. 이게 좀 독특한 말 같아요. 무슨 뜻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네, 노모뉴는 그 영어로 직독짓기 하시면 no more new를 직독짓기 하시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뜻을 가진 버려진 의류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교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떻게 저희를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빈티지 의류 업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촌스럽게 발음했어요. No more new 이렇게 써야 되는데 노모뉴라고 너무 한국식으로 발음을 했네요. 빈티지 의류 매장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제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맞고요. 네.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버려진 의류를 활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메인이 저희가 판매도 하고요. 네. 의상을 빌려주는 렌탈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해서 커스터마이즈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옷들을 사이즈가 뭐 어떤 디자인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옷들을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수선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그 본인에 맞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옷으로 다시 탈바꿈 시켜서 판매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제 의류 매장을 하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인재시라고 들었는데. 아이고, 저는 영국에서 우연히 좋은 기회로 영국 네.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노무뉴를 하게 된 계기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계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노무뉴를 하기 전에 제가 그 SPA 브랜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스파 브랜드. 네네네. 네. 그게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패션을 최대한 트렌디한 옷들을 완전 많이 일주일에 최대 1,000벌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을 네. 얘기하는데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엄청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기사를 우연히 봤어요. 근데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물의 양이 자그마치 1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하고 교동에서 중학생 때부터 쇼핑을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네. 밥보다 옷을 더 많이 사는 네.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옷이 제가 좋아하는 옷이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네.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노무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제 시장도 살리면서 또 환경까지 생각하시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구제 의류라고 하면 좀 남이 쓰던 물건, 중고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께 빈티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빈티지는 일단 저한테 지금 제일 키워드가 환경을 구제하라라는 그런 키워드가 저한테 제일 오, 와닿거든요. 그래서 네. 빈티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패션 산업이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제일 크고 그 외에도 그 버려진 것들이지만 그 나름의 다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또 옛날 옷들이 더 퀄리티가 좋고 어. 유니크해서 지금 기성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랑 뭐 퀄리티를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를 조금 더 폭넓게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게 더 빈티지를 발견하는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혹시 오늘 입고 오신 것 중에 빈티지 있나요? 아, 네. 신발 빼고 다 빈티지 제품입니다. 오, 정말요? 네네네. 어머, 저희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트렌드하고 산지 아. 얼마 안 된 옷 같은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된 옷이거든요. 한 20년도 더 된 자켓이라고. 오, 사실 워라벨이라고 하면 그냥 일과 삶의 균형만 생각했는데 우리 권민주 대표님은 환경까지 생각하시는 좀 빅픽처, 좀 멀리 바라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1마리의 낭만 고양이 김진희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의 낭만 고양이가 회사 이름인 거죠? 네, 회사 이름이고요. 네. 저희 회사는 마케팅 회사고 콘텐츠 제작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웹 쪽으로도 저희가 잘 판매가 되실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쪽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마케팅이랑 고양이랑 굉장히 생소한데 11마리의 낭만 고양이가 왜 탄생했는지 11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혹시 직원 11명이냐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회사 이름이 확실히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많으신데 네. 항상 이제 대답해 드리는 게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유년 시절에 맨발의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좀 감명 깊게 오셔가지고 그 고양이 애니메이션의 원제가 11마리의 고양이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낭만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 별명도 낭만양이세요. 낭만양. 네, 양만양. 이 부르기 좀 어려운데요, 낭만양. 회사 내에서는 저희 보스라고 말씀드리고 아, 네. 회사 내에선 조직인가요? 아, 보스. 보스. 저희들의 보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11마리의 낭만 고양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들고양이들이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더욱 단단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저희 회사의 모티브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해 나가자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김진희 매니저님도 그 중에서 들고양이 한 3 정도 맡고 계신 게 아닌가? 한 10 정도. 아, 10 정도. 그렇게 서열이 높지는 않으신가 봐요. 직원이라서. 직원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마리의 낭만 고양이는 좀 어떻게 알게 돼서 어떻게 입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대구에서 자라가지고요. 네. 또 이제 고등학교도 대구에서 나오고 네. 대학교도 저희 이제 전공이 광고 공부예요. 네. 그래서 그 전공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근데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기 전에는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역에 있는 회사보다는
뭐 좀 더 크게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유튜브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어서 MCN 회사에 3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9시에 퇴근을 하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잠을 잔 거죠, 거의. 그래서 그거를 어머. 계속 한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도 지치고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도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저의 전공을 살리면서 저의 워라밸을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바로 저는 대구에 있는 회사를 찾았고요. 바로 저희 회사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출판 기획사 쪽으로 저희 부모님이 출판 쪽에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도 커요. 그래서 그런 기획 쪽으로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도 좀 더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쪽을 더 하고 싶어서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막상 또 이제 대구에서 다니까 제가 원하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분들도 뭐 지역이라고 너무 작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낭만고양이 11마리의 낭만고양이는 좀 근무 환경도 엄청 좋다고 하는데 금요일에는 칼퇴, 실제로 야근은 금지돼 있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대표님이 강제로 등 떠밀어서 집에 보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화인가요? 네, 이게 네.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네.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그 금요일에 낭만데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저희 회사 또 낭만을 좋아해가지고 네. 낭만데이라고 정해서 금요일에는 6시에 땡 하면 퇴근송이 나와요. 네, 퇴근송이라고 네. 퇴근하고 싶다 하는 송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나오면 저희가 막 야근을 해야 하면 야근 신청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아. 사실 그런 서류 쓰는 게 귀찮잖아요. 엄청 귀찮죠. 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서 급하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희 회사가 보통은 마케팅 업계라고 하면 야근이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었고요. 네. 항상 야근은 늘 붙어 다니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저희가 6시에도 이제 칼퇴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일을 정리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제 나갈 때 사실 눈치라고는 아니지만 내가 딴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막 나가기가 좀 그런 마음이 그렇죠. 생길 때도 있어요. 네. 근데 6시에 모두가 금요일에 나가야 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생기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나 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주말이니까 네.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낭만데이 말고도 다른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데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꽃바구니를 엄청 큰 거를 주세요. 네. 그래서 꽃바구니 처음 입사해서 첫 월급 받을 때, 그래서 첫 월급 기념 꽃바구니를 주시고, 그거 외에도 생일 때 직원들 생일도 챙겨주시고, 와. 또 평소에도 계속 뭐 일이 너무나 바쁘거나 또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을 주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워크랑 라이프랑 밸런스를 맞추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구분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워크에 신경을 써야 될 때는 대표님도 같이 신경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네. 회사 분위기가 참 좋은 걸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직원들과 또 대표님과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좀 수평적인 관계라고 들었는데 네.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
대구 캣님 이렇게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네. 뒤에 고양이가 저희의 주된 키워드다 보니까 그렇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뒤에 매니저가 붙고 또 이게 직책이 붙게 되면 또 선임 매니저님 이렇게 되는데 네. 이름을 부르고 또 그렇게 가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짧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뒤에 캣을 붙여요. 그래서 아. 처음에 입사를 하면 항상 자기 별명을 정하라고 하세요. 그럼 다들 당황을 하죠. 저는 이제 찐캣이고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영캣, 민캣, 뭐 은캣 뭐 이렇게 아, 부르고 글자를 있어요. 한 글자만 따서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배 효성이다 보니까 효캣 이렇게 네네네. 부르는 네, 거구나. 효캣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이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서 남들이 보면 저들은 과연 뭐 하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엄캣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예. 네, 센터장님. 갑자기 소름이 돋네. 엄캣 저희도 이렇게 트렌디하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나오신 세 분의 패널의 회사를 다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럼요. 네. 분위기가 다 어떤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네. 가능하면 많이 가서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YH 데이터베이스에서 주 4일제를 한다고 그래서 네. 이게 또 형식상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주 4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 4일제 하면서 이거 시간을 4일 동안 뭐 10시간씩 시키는 건 아닌지 또 4일 한다고 돈을 또 깎아갖고 조금 주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거를 살피러 갔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찰하러 가신 거네요, 거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려면 좀잘 알고 모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 4일째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7가지 정도 체크되는 것만 한 17가지 해요. 그래서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적어왔는데 아까 뭐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말씀하셨고 네. 또 직원의 날 또 말씀하셨는데 직원의 네. 날. 아까 여성 직원도 하셨는데 남성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 PC방에 같이 가서 게임 하시더라고. 아, 정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수면실이 있고요. 자유수면실이 회사에 있어요? 예, 있어요. 잘 수 있는 공간이? 네네네. 와. 거기 소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게 한 6개인가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와, 네. 아무 때나 가도 된답니다. 네. 그리고 체력 단련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옥상에 이제 정원을 이렇게 갖고 와서 또 하늘 정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카페 휴게실이 있고 오. 뭐 해외 연수 또 보내주시고 뭐 또 네 그 1층에 이렇게 사람 통로에 아이스크림 그 와. 저기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이 오시면 드시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원들도 마음대로 드시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드시는데 택배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 생기고 나서는 물건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네. 살살 갖다 놓고 각 전에는 막 잡아서. 던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네,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네. 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네. 다른 그 회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우리 권민주 대표님도 놀란 게 이렇게 20대에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으셔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과감하게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한국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티지를 가지고 상품화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우리 쉬운 일은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고 또 그런 분들과 같이 활동하신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또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김진희 매니저님도 제가 그 낭만고양이도 많이 갔었는데요. 네. 갑자기 하얀 고양이가 막 다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 실제로 살아있는 고양이. 아, 그럼요. 네. 사무실을 막 다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또 본인도 그런 그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 뭐 지역 뭐 대학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을 많이 당하고는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의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정말 MZ 세대의 대표로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네. 각각 회사를 가 보시고 특장점을 정리를 센터장님께서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세 분도 취업도 해보셨고 그리고 창업도 해보신 선배님들이신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자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 최대룡 대표님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 지금 청년들이 엄청 힘든 거 알거든요. 너무 힘들죠. 저희 때하고도 좀 다르게 저희 때는 조금 뭐 도덕적인 관념이 없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스펙이나 이런 좀 전체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비교되는 게 아니고 뭐 전체를에서 비교가 되고 거기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 직업에 일단 목표를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려면 사실 가장 원천적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실력을 배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펙이라는 것도 사회에서 자꾸 그거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한 어필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걸로 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꾸 그 사람 실제로 이런 스펙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코어적인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찾는 거니까 맞아요. 그 원천을 잘 찾아가 보면 자기가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스펙을 쌓는다 이것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보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했는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이거 뭔가 지역에서 취업을 하면 뭔가 패배를 한다는 패배주의적인 조금 시각이나 뭐 대표님들도 그렇고 사업하신 분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뭐 이렇게 뭐 글로벌하고 뭐 글로벌이라는 단어 안 쓴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 열려 있고 뭔가 하려면 찾아보기도 쉽고 뭔가 지식 획득이 굉장히 좀 쉬운 세상인데 서울에 있지 않아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환경에 놓였다 하고 패배의식을 가진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뭐든지 다 열려 있고 이런데 어디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뭔가 시작해보고 싶으시면 뭐 다른 대표님처럼 뭐 창업을 해보셔도 되고 근데 그게 꼭 서울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원칙을 가장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권민주 대표님은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 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네. 저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20대 때는 거의 그 답을 찾는데 시간을 다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사는 인생 좀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조금 저는 지금 워라벨의 삶에 지금 저희가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워라벨을 제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워라벨이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워라벨도 내가 정하는 기준이고 이왕 사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우리 취업 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김진희 매니저님. 제가 최근까지도 계속 구직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제일 가까운 말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저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어요. 딱 봤을 때 저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바탕되는 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원칙이죠. 거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큰 꿈을 꾸기보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알게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자세. 너무 큰 거를 바라다 보면 주눅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좀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깨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구에 있을 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회사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 딱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도 괜찮은 회사여야 저희도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에 맞아요.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 최 대표님처럼 괜찮은 회사가 많아지면 대구에 있는 지역에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얘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취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워라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나도 좋고 남에게 좋은 게 워라밸이지만 실제로 삶을 산다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최대룡 대표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우리 옆에 엄기복 센터장님께서도 그 주 4일째 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힘든 님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예, 주 4일 근무제를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하자 하면 좋은 거니까 직원들이나 뭐 회사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딱 하자고 하면 직원분들이 제일 반대하세요. 왜요? 저 아이러니죠.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자. 우리도 그 좋은 인재들도 뽑고 여러분들도 좀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한다. 그러면 딱 좀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해요. 뭐 일을 언제 다 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 딴 데도 한 번도 안 한 건데 할 수 있냐? 예? 그럼 뭐 고객한테 전화 오면 전화는 어떻게 받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처음에 그 자율 출퇴근제 그래서 한 10시까지만 출근을 하면 그 시간은 이제 8시까지니까 그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부서장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처음에는 저는 자율 근무제로 하자니까 그 팀장들이 반대 때문에 10시까지 한번 한 달 시행을 해보자. 딱 회사에서 하고 나서는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 팀장들이 이거 너무 좋다. 왜 좋은지 물어보니까 팀원들이 회사의 타의에 의해서 출근 시간이 정해져서 일을 하고 가는 데 비해서 이렇게 시간을 자기가 개인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니까 굉장히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인의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네.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그거 할 때 한 달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직접 시행했고 주 4일도 할 때도 팀원들이 이거 뭐 부서장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또 한다는 성격인 걸 아니까 부장한테 그러면 절충안이 한 4.5일 한 10원 근무를 한 1년만 해보자. 네. 근데 그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죠. 이제 그걸 안 하면 회사가 안 굴러갈 정도로 우리 회사에 당연히 하는 제도가 됐고 또 정착이 되어서 이제 자기 필요한 시간에 뭐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니까 1년째 되는 날 정상적으로 주 4일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네. 좀 네, 그런 우여곡절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주 4일을 일했는데 반대로 매출이 올랐다고요? 예. 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예. 뭐 회사가 조금 커가는 과정이라서 이제 뭐 그렇기도 한데 한 뭐 30% 이상의 뭐 회사의 성장은 좀 있었고 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좀 단편적으로 뭐가 먼저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게 직원들한테 잘 대줘야 회사가 좋은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직원들이 잘해야 회사가 좋아지는 거냐를 봤을 때 이제 좀 선제적으로 회사가 먼저 순환을 돌 수 있게 만들려면 회사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각각 개인이 먼저 잘해주기는 어려우니까 회사가 이제 먼저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마인드의 대표님이 있다면 회사가 잘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직원들을 위하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권민주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빈티지를 대구 지역에 정착을 시킬 때 뜻은 거창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또 시행착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작 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 네. 결정을 하고 정말 내가 창업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고민했던 시간들이 제일 길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질렀죠. 그래서 질러봤더니 코앞에 닥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일단 또 배워가는 지금은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배워가면서 다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로 뭐에 선정이 되셨는데
다 모디소 시즌 5 단체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이게 어떤 아. 단체고 왜 선정이 된 건가요? 그 다모디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 청년들의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고 같이 클래스도 할 수 있게 그런 소정의 지원 금액도 받고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스트레스 저도 안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제가 제일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네. 받았을 때 이것을 최대한 빨리 날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되게 진지한 상황에서도 웃긴 점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오. 이것을 한번 웃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 흘러가듯이 다 언젠간 풀린다라는 생각도 갖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네, 워라벨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뭐 9 to 6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정한 휴일이나 제가 정한 루틴에 따라서 제가 제 루틴에 맞춰서 삶을 잘 꾸려 나가는 것 자체가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Z 세대 대표 주자로서 통통 튀게 일하고 있는 김진희 매니저님에게도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저는 인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위기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보니까 다들 일 얘기만 하시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보상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분씩 나에게 정말 힘들 때 주는 보상 하나씩만 딱 한 단어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김준희 매니저님은 나에게 주는 힘들 때 나에게 주는 보상 보상? 쇼핑이라든지 아, 떡볶이라든지 저는 네. 요즘 오늘의 집에 엄청 가거든요. 오늘의 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사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씩 소품을 사는 게 제 소품샵에서 힐링 스트레스를 푸시고요. 같아요. 우리 권민주 매니저님은요? 저는 자연으로의 여행. 자연으로의 여행. 아이고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지금 피톤치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최대령 대표님은요? 당근을 한 번씩. 예, 당근. 당근? 네, 당근 당근 마켓이요? 당근 마켓에서 뭘 파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뭘 삽니다. 아니 근데 또 백화점도 아니고 소소하게 또 당근 마켓이에요. 그 원하는 상품을 그 네. 키워드 걸었을 때 당근 네. 오면 무엇보다 빠르게 가서 확인을.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예시로 들었지만 저에게 주는 보상은 엽떡이거든요. 굉장히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그날 딱 지친 날은 엽떡에 맥주 한 잔 딱 마시면 저는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세 분의 얘기 들어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뭐 저한테 질문은 아니지만 저는 저에게 주는 질문 보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에게 주는 보상은 요리입니다. 네. 셀프 요리 조금 뭐 가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식적이네요. 네. 주말에는 저희 집은 제가 요리하거든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이렇게 6끼를 다 제가 하는데 네. 궁금하지 않은 얘기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네. 두 가지 단어로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이 돼요. 하나는 주체적인 삶을 사신다. 두 번째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거고, 이러한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제 진화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워라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중들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주체적인 삶은 어떤 걸까 생각하시면서 워라벨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대구 여성가족재단 일가정 양립지원센터가 함께하는 2021 워라벨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와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토크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워라벨이다 보니까 지금 워낙 워라벨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워라벨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분 한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룡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보통 소개할 때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시아권 사람들이 저 뭐 YH 데이터베이스의 대표 최대룡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저는 최대룡입니다. 저는 YH 데이터베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만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그게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그렇죠. 조직이 없어버리면 자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건데 뭐 직장이나 뭔가 뭐 어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가졌으면 자존감, 자부심. 예, 네. 뭘 가졌으면 좋겠고 네, 어디에 소속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삶. 이 얘기가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권민주 대표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세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저의 기준이지만 제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에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지를 조금 더 탐구해보고 과연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상에 되게 익숙해져서 되게 뭐 소중한지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그것들에 대한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입고 쓰고 먹고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네, 하고 계신 일과 또 어울리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희 매니저님 한번 여쭤볼까요? 워라벨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욕심으로 사실 번아웃이라고 결국에는 일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주체적으로 살다 보면 더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또 이제 나에 대한 힐링 또 같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라벨 메이커 엄기복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워라벨이 가득한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네, 우리 대구를 예로 들자면 우리 수도권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 온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문화가 굉장히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인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YH 데이터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귀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을 발판으로 해서 주변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대구도 워라벨 도시가 될 것이고 워라벨 도시가 되면 우리 그 개인의 삶 또 우리 시민의 삶도 인생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다 같이 워라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희망 가득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덕분인지 오늘 토크쇼를 함께하고 나니까 왠지 앞으로는 나도 조금 더 워라벨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워라벨을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모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워라벨이 안 되고 있는 대구를 워라벨이 되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찾아가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또 직원들에게는 워라벨을 하게 되면 본인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그 조직 문화를 좀 바꿔달라 이런 이제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각자의 어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또 싱글들은 우리 싱글들로서의
어떤 개인의 삶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 대표, 또 사측 대표, 또 민간 대표, 정부 대표,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 있는 그런 노사민정 대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워라밸을 하도록 좀 같이 힘씁시다 하는 네트워크 활동,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이 잘 되기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센터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띄워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토크쇼 함께 보셨는데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가는 점도 있을 거고, 아, 난 저거는 이해 안 돼 하는 점도 있을 거고요. 혹은 패널분들이나 센터장님께 궁금한 점도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소감이나 질문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감이나 질문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물 2개나 타가신 분이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미모의 직장인이세요. 네. 먼저 진짜 제 주변만 봐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하면서 이제 워라밸을 챙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또 요즘은 이제 프로 엔잡러라고 해서 엔잡러. 내 직업을 가지면서도 내가 이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소소한 그런 이제 업무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또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부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패널 분들이 이제 일과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직장인으로서 이제 뭐 다양한 회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워라밸에 대한 이제 제도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기도 솔깃하고 네, 좋았고 또 더 나아가서 좀 환경에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혹시 소감이나 궁금한 점, 네, 뒤쪽으로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저희가 4일 근무라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꿈이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가를 쓰거나 중간중간에 뭐 휴게실에 가서 잔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뭐 중국집 같은 데 가서 나는 짜장면, 너가 마음대로 시켜, 이 개념이거든요. 혹시 밑에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보면서 이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면 먼저 좀 그거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뭐 일찍 가라고 해놓고 왜 가? 어디가? 이래 네. 물으면 내 같아도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뜻한 개인주의라는 거를 강조하거든요. 완전 개인주의가 잘못 가면 회사에서는 좀 이기주의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되 옆에 사람 한번 볼 수 있게, 또 자기 일만 다 하면 또 집에 일찍 가는 거나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으니까 누구나 터치를 안 하고, 하지만 자기의 스킬이나 업이 동료들한테도 좀 전달될 수 있게 좀 따뜻하게 옆에 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절대 토를 안 합니다. 항상 제가 가장 직원들한테 섭섭하게 느끼는 게 회사에 저 혼자 남아 있을 때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갈 때도 있고 밥 먹을 때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빼놓고 밥 먹으러 가고. 밥 먹을 때 좀 끼워달라고 저희가 제발 나 좀 끼워줘 이렇게 싫겠죠. 대표하고 밥 먹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YH 갔을 때 우리 그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이 제도 시행한다고 생색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우리는 이거 해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뭔가 크게 해주는 더 것처럼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그렇게 거 없이 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이 잘 전달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지치고 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지친 대구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대룡 대표님, 권민주 대표님, 김진희 매니저님, 또 엄기복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구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함께하는 2021 워라밸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의 라이프 디자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신 네 분의 패널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워라밸 공감 토크 콘서트 일잘러의 라이프 디자인 특별 공개방송 실황을 녹음 방송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와 대구 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우웅택, 구성 이지혜, MC 배효성, 기술 김상회였습니다.